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자식으로 태어나 부모의 기대와 사랑 속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부모가 되고 다시 또 자식을 돌보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세월 속에서 우리는 늘 자식의 눈을 바라보고 자식의 행복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부모의 삶이 언제나 자식의 그림자에만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점점 더 짧아지고 남은 날들의 무게는 한층 더 소중해집니다. 이제는 세상의 눈치도 자식들의 시선도 아닌 스스로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듯 부모도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주관적으로 살아갈 때 그것은 자식에게도 오히려 더 깊은 교훈이 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은 자식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식에게 나도 나답게 살아도 된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소중히 대할 때 자식은 자신의 삶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웁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일은 이기심이 아니라 성숙한 자기 사랑이며 그것은 곧 가족을 향한 또 다른 사랑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자식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한 순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하고 먹고 싶은 음식을 참으며 밤잠을 설쳐가며 일했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자라고 어른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은 삶의 무게를 자식들의 선택에만 기대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이는 젊은 날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년 이후에 더 절실히 다가오는 진리입니다. 자식의 뜻을 따르며 사는 것도 아름다울 수 있으나 그것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을 내 손으로 지켜내는 순간 우리는 다시금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식들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결국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혹시 섭섭해하지 않을까, 혹시 서운해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자식은 이미 어른으로 성장했고 자기 삶을 살아갈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독립적이고 당당한 삶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인 우리 역시 당당히 내 삶을 선택하고 내 주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가르침이자 본보기가 됩니다. 세월이 흐르며 우리는 깨닫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남이 만들어준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걷는 것임을. 그 길은 비록 외로울 수도 있고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기준이 아닌 나의 주관에 따라 사는 삶은 결국 가장 빛나는 결실을 남깁니다. 자식에게 미안해할 필요도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곧 자식에게도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은 새로운 시작의 시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년을 마무리의 시기로만 생각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합니다. 남은 날들은 결코 덤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으로 나답게 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젊은 날에는 책임과 의무에 묶여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 내 마음이 이끄는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새로운 공부를 시작할 수도 있으며 혹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하루를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관대로 사는 삶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가 주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개인의 즐거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자식의 눈치를 보며 살아간다면 결국 남은 삶은 아쉬움과 후회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도 나는 나로서 살았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부나 명예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람입니다. 중년과 노년의 삶은 단순히 과거를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 삶 전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자식의 행복을 위해 이미 많은 것을 내어주었으니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당당히 살아가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가 자기 삶을 소중히 여길 때 오히려 더 큰 안도감을 느낍니다. 부모가 스스로 행복한 모습을 보일 때 자식도 죄책감 없이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자기 주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존중이며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인생은 남이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식의 뜻에 휘둘리며 살아가기보다는 내 안에서 솟아나는 진정한 욕망과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인간으로서 가장 성숙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부모가 자기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장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억눌리고 불행한 모습을 자식이 원할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 삶을 주관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가장 건강한 길입니다. 남은 삶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식의 선택을 두려워하며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부모의 당당한 선택이 자식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며 내 주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자식과 나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은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단 하나의 여정입니다. 이제는 눈치를 내려놓고 스스로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 길 위에서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존엄을 얻고 내 삶의 마지막 장을 가장 아름답게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세월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강물이 바위를 깎아내듯 시간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조금씩 다듬고 변화시킵니다. 젊은 날에는 자식의 웃음이 곧 부모의 행복이었고 그 웃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중년을 지나 노년에 이르면 삶의 무게중심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여전히 깊지만 동시에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 자신임을 다시 확인해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자식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결국 내 삶을 내어주고 타인의 기대 속에서만 살아가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자식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듯 부모 또한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희생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기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배웁니다. 부모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자식에게 가장 값진 유산이 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위대한 철학자들이 강조한 삶의 태도는 늘 주체성과 자유였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눈치에 갇힌 삶은 결국 자신의 영혼을 잃는 길입니다. 노년은 단순히 쇠락의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의 시기입니다. 젊은 날에는 생계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위해 내 뜻을 접어야 할 때가 많았지만 이제는 남은 시간을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삶의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자기 주관대로 살아갑니다.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뿌리를 굳건히 내리고 꽃은 계절이 오면 주저하지 않고 피어납니다. 그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안의 리듬과 질서를 따라 존재합니다. 인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남을 위해 살아왔기에 때로는 내 목소리를 잊어버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자연처럼 본래의 리듬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생명 있는 존재가 걸어가야 할 당연한 길입니다.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부모의 마음에는 언제나 미안함과 두려움이 함께합니다. 혹시라도 자식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혹시 내가 원하는 삶을 택하면 자식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부모가 불행한 삶을 택하는 모습을 자식이 기뻐할 리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웃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것은 자식에게도 가장 큰 위로이자 안도감입니다. 노년은 더 이상 남을 위해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받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잃어버렸던 꿈과 소망을 되찾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면 붓을 들어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싶었다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여행을 꿈꾸었다면 길을 떠나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 주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인생의 마지막 장은 후회가 아닌 성취로 채워집니다. 철학적 의미에서 보면 자기 주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존중이며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는 길입니다. 내가 나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곧 나의 삶을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책임 있는 자유는 결코 방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성숙한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사랑이 부모 자신을 지워버리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지워버린 자리에는 허무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허무는 결국 자식에게도 전해집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기다운 삶을 살아간다면 자식은 부모를 통해 삶의 당당함과 자존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경제의 흐름도, 사회의 가치도, 인간관계의 양상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은 결국 내가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의 눈치를 본다고 해서 내 삶이 더 의미 있어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나 자신을 잃게 만들 뿐입니다. 남은 시간은 자식의 시선이 아니라 내 영혼의 목소리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삶의 진정한 완성은 자기 주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자식에게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부모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자식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사랑할 때 자식도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가 자기 주관대로 살아갈 때 자식도 자기 길을 주저없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눈치를 내려놓고 당당히 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남은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길이며 동시에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내 삶은 여전히 나의 것이며 그 주인은 언제나 나 자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자기 삶에 대한 주인의식이며 그것이야말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자유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시선에 의지하며 자라고 청년 시절에는 사회와 타인의 평가에 매달리며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리고 중년을 지나 노년에 이르면 자식의 시선이 다시 우리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누군가의 눈 속에서 살아왔기에 정작 나 자신을 위한 삶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끝까지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소중해도 자식이 나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식의 눈치를 보게 되는 이유는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혹시 자식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혹시 내 선택이 자식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때로 과도할 때 본래의 빛을 잃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기 자신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식을 위한다면 그 순간 사랑은 부담으로 변하고 삶은 공허로 물듭니다. 참된 사랑은 부모 자신이 먼저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서 비롯됩니다. 부모가 당당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 자식도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인생의 중후반부는 단순히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삶의 본질에 더 가까워지는 여정입니다. 젊은 날에는 해야 할 일이 많아 자주 타협했지만 이제는 진정한 내 목소리에 귀 기울일 시간이 주어집니다. 자식이 눈치채지 못하는 작은 한숨과 미소 속에
부모의 진짜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하고 싶었던 여행, 배우고 싶었던 공부,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그것들을 외면한 채 자식의 눈치만 보며 살아간다면 삶은 마지막 순간에 후회로 채워질 것입니다. 후회 없는 삶은 오직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삶에서만 얻어질 수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말해 인간은 자기 존재를 존중할 때 가장 성숙해집니다. 주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고집이나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재에 대한 존엄의 선언입니다. 한 송이 꽃도, 한 그루 나무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피어나고 자랍니다. 장미가 국화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소나무가 대나무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처럼 인간도 자신의 뿌리와 줄기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식이 전부라는 믿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물론 그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식이 전부라는 말 속에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지워진다면 그것은 진실의 절반만을 보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삶 속에서 자라지만 부모 역시 한 사람의 독립적인 인간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모습은 자식에게 귀한 본보기가 됩니다. 그것은 말로 가르칠 수 없는 가장 큰 교육이자 삶의 모범입니다. 자식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주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관계를 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과 자유의 균형을 되찾겠다는 의미입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존중할 때 자식도 부모를 더 깊이 존중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기 자신을 포기하면 자식은 부모를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 불쌍함은 죄책감으로 변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가장 건강해지는 순간은 서로가 서로를 존엄한 존재로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부모의 희생을 당연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